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3주차 제1강 원격 강의로서 파일 입출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에 앞서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이어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달사항은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학습 공지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겠지만은 정기시험, 즉 기말고사입니다. 2020년 1학기 C 프로그래밍 정기시험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일자는 다가오는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 20분까지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장소는 공과대학 있죠. 우리 공대 건물 1210호 1층에서 시행하고 응시 대상은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기시험은 예년과 달리 현재 지금 전국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학생 건강관리를 학교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시험 시행 전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좌석 위치 그대로 교수님이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왜 촬영을 하느냐 하면은 학생 좌석 현황을 확인하고자 촬영을 해서 학교 교무처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년과 달리 원래는 시험 답안지 여러분들 당일날 배부받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측 상단 바로 밑에 학생의 휴대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문제 원본을 배부받으면은 여러분들 인적사항을 다 기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여러분들 각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혹시 시험이 종료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 증상을 체크해 가지고 혹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즉시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해서 확진 여부 검사를 하고 검사에서 확진이 되면은 자가격리를 조치해서 학생들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꼭 그 지침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달사항은 정기시험 및 코로나19 확산 대비 생활수칙 등 안내가 우리 홈페이지에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합니다. 당일 정기시험 관련을 해서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도착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대 건물 입구에 들어오면은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체온이 37.5도씨 이상인 학생은 하단에 있는 증상이 있을 경우 조치를 적용하고 정기시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교내에서는 최초 발열 확인 후 10분 간격으로 2회 발열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 및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학생은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 확진 및 자가격리 관련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일날 건물 출입구에서 모든 학생 개개인마다 발열 검사를 합니다. 그 발열 검사는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식 체온계를 통해가 검사를 하게 되고 스티커 부착 후에 입실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정기시험 관련 사항은 예를 들어 시험 시간표 있죠, 그죠? 요거는 홈페이지 학사 공지에 이미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한 학생들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개인 수첩에 기재했다가 당일 시험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날 학교 등교시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과 교내 구성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한자리 뛰어앉기 등 최대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불필요한 대화 및 통화는 금지해야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후 꼼꼼히 손 씻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건물 및 강의실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로 발열 검사 및 손 세정제를 사용을 해서 손을 세정하고 입실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개인 물품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라든지 컵이라든지 물병이라든지 필기도구, 또 수건 등 이런 거는 전부 개인 위생도구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해야 되지, 옆에 친구들하고 공유는 절대로 금지합니다. 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대면 수업 및 시험 후 즉시 귀가를 하시고 단체 활동은 금지해야 됩니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시설 이용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숙사 입소 시 공동생활 수칙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당일날 검사를 해서 혹시 증상이 있을 경우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체온계로 체온을 재어 가지고 37.5도씨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예를 들어 뭐 기침이라든지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들은 질병관리본부 전화번호가 1339번입니다. 또는 지역 콜센터 있죠, 그죠? 지역 콜센터 전화번호는 각 지역 번호와 120번을 누르면 됩니다. 그쪽으로 연락한 후에 안내사항에 따라야 됩니다. 그 안내사항이란 것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내 생활 중에 증상 발생 시 발열 상담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상담실은 우리 성서 캠퍼스 보면은 바우건 앞, 대명 아담스관 앞에 있습니다. 대명동에는. 그 다음에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 증상에 따른 의료기관 확인서 등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점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로 돌아오느냐, 페이지 455페이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교재 455페이지 돌아오셔서 여러분들 책상머리에 반드시 교재와 필기 도구를 준비를 하시고, 원격 강의 있죠, PPT 자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차분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12장입니다.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첫 번째 2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 슬라이드 화면에는 총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페이지 455페이지로 잠시 돌아오셔서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니까 교재 중간 부분에 그림이 하나 첨삭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교수님이 뭐라고, 데이터베이스의 기초가 파일이다. 간단한 경우에는 요즘도 파일을 사용하고 있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학생이 한 명 손을 들고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파일은 너무 오래된 저장 방법이 아닌가요?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또 이어서 설명을 하겠죠. 요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교재 맨 밑에 보니까 학습 목표가 우리 교재는 총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스트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화된 입출력을 이해하고, 세 번째는 파일 입출력 함수들을 살펴보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진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래 되겠습니다. 바이너리 파일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파일에 이미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파일 접근 방식도 교재 저 뒤에 끝부분에 가게 되면은 세부적으로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차 접근이 있고, 하나는 임의 접근이 있습니다. 순차 접근은 뭐라 그러냐, SASD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임의 접근은 DASD, 다른 말로 RASD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뒷파트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시 본 슬라이드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와가지고 오른쪽에 보니까 입출력에 관련된 개념들과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 장에서 만들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크게 몇 가지 정리가 되어 있느냐, 3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56페이지 돌아가세요. 교재 456페이지 가게 되면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파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본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그래서 우리 현재 화면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텍스트 출력문 있죠.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파일에 저장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해서 출력 결과물이 뭐다? 첫 번째 슬라이드 이렇게 알파벳 소문자로 A부터 마지막 G까지 총 26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요 텍스트 하면은 교재 보면은 두 번째 텍스트 파일을 복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소스 파일 있죠. 원본 파일은 뭐다? 파일명이 alphabet.txt 파일입니다. 여기 확장자가 txt인 것은 txt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은 뭐다? 전부 순수한 문자로 들어가 있는 파일들은 모두가 확장자가 .txt가 부여됩니다. 그럼 우리 윈도우 상에 가게 되면 메모장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서 작성해서 저장하면은 전부 이렇게 저장이 되고, 메모장보다 좀 더 확장된 프로그램이 뭐냐? 워드패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워드패드에서 작성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파일 확장기의 디폴트 값은 txt가 아니고 .doc가 부여됩니다. 거기 doc는 다큐멘트의 줄임말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복사 파일을 명은 보니까 알파벳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txt라고 되어 있죠. 그죠? .txt 기억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보니까 이미지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에 보니까 출력물 결과물에 보게 되니까 아주 멋진 뭐다, 여성의 뭐다, 인물 사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되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공학과에 4년간 학교 다니다가 그래픽 관련 교과목을 배우게 되면은 이 이미지는 반드시 접하게 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뭔데? 레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실제 논문에 발표된 이미지가 현재 오늘날까지 엄청나게 많이 그래픽상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스트림이 뭔지 그 개념,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57페이지 메뉴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화면이나 키보드, 파일 등의 입출력 장치에 대하여 데이터를 쓰거나 읽게 된다. 입출력 장치들은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지만 C 언어에서는 스트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서 동일한 방법으로 입출력할 수 있다. 즉 키보드와 하드디스크는 구조나 기능이 아주 다르지만 C 언어에서는 동일한 라이브러리 함수로 입출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스트림이란 하고 개념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모든 입력과 출력을 바이트들의 흐름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입출력 장치든지 상관없이 뭐다?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PPT 자료에도 스트림이란 뭡니까? 입력과 출력을 바이트들의 흐름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PPT 자료 요 슬라이드 화면 가운데 있는 요 그림은 교재 457페이지 중간에 그림 12-1에 해당됩니다. 거기 보면 스트림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스트림 기법을 사용하면 장점이 있을 거 아니가? 그 장점이 뭔데? 이것의 장점은 장치 독립성이고 입출력 장치에 상관없이 우리는 동일한 함수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보면은 F get C라고 되어 있죠. 요 F는
파일의 줄임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함수는 키보드에서도 하나의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 받을 때는 fgetC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에서도 하나의 문자를 읽을 수가 있고, 입력 장치가 무엇이건 출력 장치가 무엇이건 간에 입력과 출력은 무조건 뭐다? 연속된 바이트의 스트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그림에도 보니까 자, 중간에 프로그램이 있고 왼쪽에는 키보드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오른쪽에는 뭡니까? 하드디스크는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사용했던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요거는 3.5인치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요것도 용량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2D가 있고 2HD가 있습니다. 2D는 720KB 용량을 갖고 있고 2HD는 1.44MB, 또 2D 중에도 1.2MB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림으로 부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보조 기억 장치에서 읽어드리면 입력 스트림, 출력하게 되면 뭐다? 출력 스트림.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게 뭐다? 바이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키보드에서 뭐 입력할 때 입력 스트림, 프로그램 걸쳐서 출력될 때 출력 스트림, 이렇게 표현된다. 그것도 출력 장치도 뭡니까? 이런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서 파일 단위로 기록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물리적인 용지 있죠. 그게 페이퍼 종입니다. A4 용지 있죠. 이걸 이런 복합기 있죠. 이런데 아니면은 뭐다? 레이저 뭡니까? 프린터기 있죠. 이런 데에서 출력을 하면은 이거 역시도 출력 스트림으로 출력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스트림과 버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죠? 스트림과 버프라는 개념.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교재 사실상 교재는 이 내용 그림을 찾아보면 그림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과 버퍼 개념은 참고사항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버퍼는 영문으로 BUFFER로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임시기억 장소라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트림과 버퍼라는 타이틀을 전환해놓고 스트림에는 뭐다? 기본적으로 임시기억 공간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니까 이 중간 파이프 역할하는 게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뭡니까? 또 모니터로 갈 때나 키보드로 갈 때는 뭡니까? 그냥 바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버퍼 공간을 반드시 거친다라는 걸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재 맨 아래쪽에 457페이지 보면은 표준 입출력 스트림이 나오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표준 입출력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맨 아래쪽에 참고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동작의 필수적인 몇 개의 기본적인 스트림은 프로그램 실행 시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것은 뭐다? 표준 입출력 스트림. 자, 영문으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스트림은 프로그램 실행 시에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종료 시에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이들 스트림을 생성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표 12.1이 나옵니다. 이 표 12.1은 뭐다? 표준 입출력 스트림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PPT 자료, 자, 여기도 보니까 메뉴에 기본적인 스트림들은 프로그래머가 생성하지 않아도 뭐다? 자동으로 생성해 주더라. 그래서 이 도표에 보니까 필드명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름, 두 번째는 스트림, 세 번째는 연결 장치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름 중에서도 첫 번째는 뭡니까? stdin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스탠다드의 줄임말입니다. 스탠다드 인. 요거는 std 뭡니까? 아웃이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은 std 뭡니까? 에라의 줄임말입니다. error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stdin은 뭐다? 스트림의 표준 입력 스트림에 해당되고, 여기에 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키보드다. 두 번째 아웃은 뭡니까? 표준 출력 스트림에 해당되고, 이거는 주로 뭡니까? 모니터라 그러죠. 줄여서 우리는 화면이라 그럽니다. 어떤 교재는 화면은 뭐다? 디스플레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stderr 이 함수 이름은 뭡니까? 표준 오류 스트림에 사용한다. 그래서 요 놈도 뭐다? 모니터 화면을 지칭하더라. 여기에 연결해서 사용한다 하는 거. 그래서 요걸 좀 더 뭡니까? 이해하기 좋게끔 우리 교재 페이지 458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만 있는데, 이 전체가 PC다. 퍼스널 컴퓨터다. 거기에 사용하는 표준 입출력 장치가 키보드와 모니터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프로그램이겠죠. 여기 프로그램은 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과목이 C 언어니까 C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프로그램으로 어떤 스트림을 줄 때는 반드시 뭡니까? stdin 함수. 그 다음에 뭡니까? 프로그램에서 화면 있죠. 모니터로 뭡니까? 스트림을 보낼 때는 뭡니까? stdout 함수. 그 다음에 stderr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샵 0와 샵 1과 샵 2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재 다시 돌아와 가지고 458페이지 저 위쪽에 보니까 프로그램에게 제공되는 스트림의 최대 개수는 시스템에 따라, 즉 컴퓨터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100개 이상이 되고 이들 3개의 표준 입출력 스트림의 첫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stdin은 뭐다?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표준 입력 스트림을 의미하고, 우리가 scanf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이 stdin 스트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stdout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표준 출력 스트림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프린트 F문이 있죠. 이 F를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이 stdout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stderr 있죠. 이 함수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스트림이다. 그래서 stderr은 프로그래머가 뭐다?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뭐다? stdout과 같이 모니터의 화면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입출력 함수의 분류라고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58페이지 458페이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교재에는 따로 정리된 것이 없고 참고하라고 추가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현재 우리 PPT 자료 슬라이드를 보면서 언급을 하게 되면은, 자, 사용하는 스트림에 따른 분류 그래가지고 표준 입출력 스트림을 사용하여 입출력을 하는 함수, 그리고 스트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어야 하는 입출력 함수가 있더라. 그래서 밑에 도표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트림 형식은 크게 뭡니까? 형식이 없는 입출력, 문자 형태, 또 형식이 있는 입출력, 정수와 실수 등등이 있다. 그래서 각각 형식에 따라 사용하는 표준 스트림과 일반 스트림이 다르다. 근데 표준 스트림은 예를 들어 형식이 없는 입출력을 할 때에는 뭐다? get 캐릭터 함수를 쓴다. 또 다른 명령은 뭡니까? put 캐릭터, 그 다음 get, put 이런 함수를 쓴다. 그리고 형식이 있는 입출력 함수로서는 뭐다? print f문과 scan f문이 있다. 그럼 메뉴에 get 캐릭터 요거는 뭐다? 일반 스트림에는 get 뭡니까? f get c라고 쓰죠. 그죠? 여기에 f는 뭡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부 f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뭡니까? 파일을 지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스테리스크 F, 아스테리스크 F 이렇게 쭉 있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저 앞에서 포인트 개념을 배웠죠. 그러니까 아스테리스크 F라는 것은 뭡니까? 포인트 개념으로서 파일에 있는 뭡니까? 주소를 지칭한다. 그래서 요 get 캐릭터의 함수는 뭡니까? 문자 입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 put 캐릭터는 뭡니까? 문자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다. 요거는 쌍맥을 이룹니다. get과 put은 입력과 출력이다. 그 다음 세 번째 get 함수는 뭡니까? 문자열 스트링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더라. 그 다음에 put 함수는 뭡니까? 문자열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다. 이것도 두 가지 쌍맥을 이룹니다.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형식이 있는 입출력에 사용되는 함수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린트 F문 같은 경우는 뭡니까? 형식화된 출력 함수에 사용한다. 스캔 F는 뭡니까? 형식화된 입력 함수에 사용하는 함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스트림과 파일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58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특별히 교재에 보면 정리된 것이 없고 참고하라고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메뉴에 정리된 내용에 스트림은 구체적으로 파일 구조체를 통하여 구현한다. 파일 구조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파일은 뭡니까? stdio.header 파일에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운영체제와 라이브러리 함수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서 어떤 뭡니까? 파일 구조체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하고자 할 때 입력 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모니터상에 이렇게 구현이 된다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우리 교재 458페이지 맨 아래쪽으로 넘어옵니다. 그 오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이를 하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스트림은 모든 입력과 출력을 뭐뭐들이 흐름으로 간주한다. 이래 돼가 있죠. 그죠? 자, 우리 교재 방금 앞에서 살펴봤듯이 뭐의 흐름으로 간주한다? 스트림들의 흐름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스트림이 되겠죠. 두 번째는 스트림의 최대 장점은 뭡니까? 우리 교재 앞에서 보니까 장치 독립성이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장치 독립성. 세 번째는 입력을 위한 표준적인 스트림은 뭐뭐이고 기본적으로 뭐뭐 장치와 연결된다 그렇습니다. 표준적인 스트림은 stdin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키보드 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네 번째는 출력을 위한 표준적인 스트림은 std out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td out이고 기본적으로 어떤 장치와 연결되느냐? 콘솔 화면 장치와 연결된다. 콘솔의 장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 입력 콘솔은 키보드를 지칭하고 콘솔 표준 출력 장치는 뭐다? 모니터 화면을 지칭한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오느냐? 파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59페이지 가면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파일이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59페이지 메뉴에 보시면은 파일의 기초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다루어온 대부분의 예제 프로그램은 표준 입력인 키보드와 표준 출력인 모니터를 활용했다. 그러나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나 현재의 설정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디스크에 저장되는 파일을 많이 사용한다. 파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때까지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어디에? 베리어블 있죠. 변수에 세이브, 저장했다. 그래서 변수는 메모리에서 생성되고 메모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다? 영구적인 기억장치가 아니다. 영구적인 기억장치가 아니라는 것은 결국은 컴퓨터의 전원 스위치를 내리게 되면은 그 메모리 공간에 있는 내용들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이런 걸 우리는 휘발성 메모리라 그럽니다. 근데 전원 스위치를 내려도 보관되어 있는 메모리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를 우리는 비휘발성 메모리라 그래요. 그 비휘발성 메모리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롬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와 가지고 즉 전원이 꺼지면은 메모리에 있었던 데이터는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들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기가 나가면은 전기 나간다는 것은 정지를 말하겠죠. 그죠? 그동안 입력한 데이터가 모두 사라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전원을 끄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프로그램 안에 있었던 데이터는 역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려면 뭐다? 보조 기억장치인 디스크와 같은 보조 기억장치에 보관해야 된다. 그럼 여기 보관하는 방법이 뭔데?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디스크에 파일 단위로, 즉 파일을 생성시켜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뭐다? 파일을 생성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오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자료 PPT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프로그램이 있고, 자, 인테자 메인 갈로 열고 보이더라고 되어 있죠. 중괄호하고 마지막 중괄호가 닫아졌는데 이게 뭡니까? C언어의 기본적인 소스 코드가 될 거고, 이렇게 작성했는 걸 뭐다? 중간에 어디를 거친다? 메모리도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는 컴퓨터 내부의 메인보드 상에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 뱅크 있습니다. 0, 1 이렇게. 거기에 슬롯이 꼽혀 있는 기억 공간이 되겠죠. 여기에는 주로 변수나 배열, 구조체 등은 모두 이런 메모리에 만들어지고 즉 기록되고, 이것들은 모두 전원이 꺼지면은 오브되면은 사라진다, 즉 삭제된다 이 말이죠. 근데 밑에 있는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있죠. 이거는 오른쪽이 뭐다 설명을, 하드디스크에 파일 단위로 즉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전원이 꺼지더라도 뭐다 데이터가 영구 보존된다. 그럼 삭제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는데, 사용자인 내가 임의의 뭐다 삭제 명령을 내려서 삭제를 하면 지워지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파일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45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C 언어에서의 모든 입출력은 스트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PPT 자료에서도 뭡니까? C 언어에서 파일은 일련의 연속된 바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파일도 예외가 아니다. 파일도 스트림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파일도 일련의 연속된 바이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파일에 대한 입출력도 표준 입출력과 동일한 함수들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뭐다? 스트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460페이지 넘어가면 맨 위에 뭐다? 그림 12.3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파일은 일련의 연속된 뭐다? 바이트들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화면의 중간에 그림 보니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전체가 파일인데 전부 바이트 0, 1, 2, 3 마지막 n까지 이렇게 연속된 바이트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하설 부분이 파일의 시작 부분이다. 여기는 뭡니까? EOF가 되겠죠. end of file. 파일의 끝을 가리킨다. 현재 내가 있는 위치는 뭐다? 요 위치다. 여기 우리 교재 페이지 460페이지 맨 위에 그림 12.3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두 번째 보니까 모든 파일 데이터들은 결국은 뭐다? 바이트로 바뀌어서 파일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이들 바이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전적으로 누가? 프로그램의 책임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파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 460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보면은 파일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파일 유형에는 뭐다? 크게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이 있다. 텍스트 파일, 바이너리 파일, 이진 파일. 그래서 텍스트 파일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파일이다. 여기 텍스트는 순수한 문자로 구성된 걸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C 프로그램 소스 파일이나 메모장 파일이 텍스트 파일에 해당되고, 텍스트 파일에는 문자들을 나타내는 ASCII 코드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이 중요한 이유는 뭐다? 모니터나 키보드, 프린트 등이 모두 문자 데이터만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은 연속적인 라인들로 구성된다. 즉 행으로 구성된다 이 말. 그래서 각 라인은 여러 개의 문자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라인의 맨 끝을 알리는 문자로 종료되더라. 그 다음 두 번째 바이너리 파일, 이진 파일이다. 이거는 사람이 읽을 수는 없으나 컴퓨터는 읽을 수 있는 파일이다. 전부 이진 코드로 되어 있다. 그죠? 즉 문자 데이터가 아니라 이진 데이터가 직접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다. 이진 파일은 텍스트 파일과는 달리 라인들로 분리되지가 않더라. 모든 데이터들은 뭐다? 문자열로 변환되지 않고 직접 입출력된다. 따라서 라인의 끝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든 문자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데이터로 취급되고, 이진 파일은 특정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판독이 가능하다. 그래서 C 프로그램, 실행 파일, 사운드 파일, 이미지 파일 등이 대표적인 이진 파일의 예가 되겠다. 그래서 교재국 보니까 아래쪽에 뭐가 그림 12.4가 있죠. 왼쪽은 보니까 C 언어 소스 코드가 있죠. 전부 영문자, 순수한 문자로 구성된 파일이다. 이런 걸 우리는 텍스트 파일을 그러고, 오른쪽은 보니까 전부 이진수, 숫자 0, 1, 0, 1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전부 이진 데이터로 구성된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일명 이진 파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이어서 아래쪽에 보니까 파일 처리의 개요가 나옵니다. 파일 처리의 개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거기에 잠시 보시게 되면은 그게 뭔데요? 했을 때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연다. 여는 건 우리가 오픈한다 그러죠. 그죠? 자, 파일을 연다. 연다는 것은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을 의미하고, 내부적으로는 파일과 연결된 스트림을 만들게 된다. 파일을 뭡니까? 파일을 연다 하면은 즉 불러온다 이 말이죠. 데이터를 읽고 쓸 수가 있고, 파일을 사용한 후에는 파일을 닫아야 한다. 클로즈. 따라서 파일을 다룰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켜야 한다. 어떤 순서를 지켜야 됩니까? 교재 보니까 그림 12.5가 있죠. 파일 처리 순서 보니까 첫 번째 그림으로 잘 도식화 해놨는데, 우리는 그 교재 그죠? 개인용 수첩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파일이다. 우리가 문구점에 가면 파일 홀더 살 때 이런 걸 사죠. 그죠? 먼저 파일을 연다. 그 다음에 파일의 읽기와 쓰기를 한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파일 홀더를 닫잖아요. 이걸 파일 클로즈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 다시 우리 자 강의 자료 슬라이드로 내려와 가지고 텍스트 파일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60페이지 뭡니까? 예? 460페이지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460페이지. 그럼 잠시 우리 교재 464페이지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 교재 464페이지. 자, 464페이지 가게 되니까 교재 저 위에 중간에 4번에 보니까 텍스트 파일 읽고 쓰기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교재 페이지 472페이지까지 가보세요. 472페이지. 72페이지 보니까 솔루션 성적을 파일에 기록하기 나오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PPT 자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텍스트 파일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파일이다. 즉 순수한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아스키 코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그젬플 예를 들어 C 프로그램의 소스 파일이나 메모장 파일이 여기에 해당되고, 텍스트 파일은 아스키 코드를 이용하여 저장을 한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은 연속적인 라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뭡니까? 월드라는 뭡니까? 문자를 표현할 때 뭡니까? 각 뭐다? 기억 공간마다 뭐다? 문자 하나하나씩 요렇게 싱글 코테이션 마크로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슬래시 N은 뭡니까? 라인의 끝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각 그 OS에 따라 표현이 약간 다르다. 윈도우라든지 옛날에 사용하던 MS 도스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WORLD 이렇게 월드라고 각 기억 공간 하나하나에다가 문자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기해 놓은 건 뭡니까? 슬래시 R 있고 슬래시 N 있죠. 이거는 읽어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줄이 끝을 알리는 거죠. 근데 유닉스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월드라고 표현을 하고 끝에 뭡니까? 슬래시 N만 들어갔습니다. 이 라인이 끝났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해가지고 뭡니까? 다음 행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 맥킨토시 OS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래픽 전용인데 월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슬래시 R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뭡니까? 읽어드렸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진 파일이 나옵니다. 바이너리 파일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60페이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 460페이지. 자, 460페이지 가면 그 중간 부분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진 파일의 개념이 나오죠. 요걸 참고하시고 밑에 그림 12.4 있죠. 이거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요 부분이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진 파일은 사람이 읽을 수는 없으나 컴퓨터는 읽을 수 있는 파일이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아래쪽에 그림처럼 뭡니까? 전부 뭡니까?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코드가. 그 다음 이진 데이터가 직접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고, 뭐가 이진 파일이에요? 이진 파일은 텍스트 파일과는 달리 라인들로 분리되지가 않는데 쭉 연결된다.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은 문자열로 변환되지 않고 그대로 출력된다. 그리고 이진 파일은 특정 프로그램에서만 판독이 가능하다. 이거 판독하는 건 누가? 예? 컴파일러가 다 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조금 전에 설명 다 했습니다. 파일 처리의 개요 거래가 파일을 다룰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 파일 폴더를 열죠. 화살표 방향으로. 그 다음 파일 읽고 쓴 다음에 읽을 수도 있지만은 쓸 수도 있다. 라이터. 읽는 걸 리드라 그러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파일을 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스크 파일은 파일 구조체를 이용하여 접근하게 되고, 파일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뭐다? 파일 포인트라고 이렇게 명명해놨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60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 다음에 461페이지 맨 위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파일 열기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6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세요. 그거 보면 나와 있습니다. 파일을 열려면은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한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 함수가 우리 PPT 자료 보니까 신텍스 12.1 있죠. 구문이 다음에 파일 열기 형식이 뭡니까? 앞에 파일이 나오고 그 다음 아스테리스크 F 오픈이 있죠. 요 F는 뭐다? 파일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컨스트 캐릭터 아스테리스크 네임 컴마 컨스트 캐릭터 아스테리스크 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형식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예제를 실어놨는데, 파일이라는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 아스테리스크 fp 세미콜론, 그 다음 fp는 이꼴하고 뭡니까? 이거는 이꼴 뭐 같다라는 게 아니고 우측에는 대인, 그 왼쪽에 집어넣으라는 대인문입니다. 그래서 f 파일 오픈을 하라 하면 어떤 파일을 text.txt 요게 첫 번째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싱글 코테이션 마크에 W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라이트는 뭐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서 F 오픈은 뭡니까? 주어진 파일 이름을 가지고 파일을 생성하여 이 파일을 가리키는 뭡니까? 파일 포인트를 반환한 다음에 파일 포인트를 아스테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파일은 stdio.head 파일에 선언된 구조체이다. 파일 구조체에는 파일의 열기와 읽기와 쓰기, 닫기에 관련된 모든 상태 정보가 들어있다. 그래서 각각의 파일에 대하여 파일 포인트가 하나씩 필요하다. 그리고 파일을 연 다음에는 이후에 뒤따르는 모든 동작에서 뭐다? 이 파일 포인트가 필요하다. 만약 F 오픈이 실패하면 뭡니까? 널 포인트가 반환되더라. 널 포인트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거 잘 기억하고, 예를 들어 잘못된 파일 이름을 가지고 파일을 열고자 하는 경우에는 널이 반환된다. 널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 매개의 변수인 네임 있죠. 요 네임. 자, 요 네임은 파일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 열이다. 여기 바로 여기 해당되겠죠. text.txt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리고 큰 따옴표로 둘러싸인 이 큰 따옴표는 뭡니까? 큰 따옴표는 뭡니까?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의미하겠죠. 그죠? 둘러싸인 문자를 상수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배열에 저장한 뒤에 배열을 넘길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인 모드 있죠. 이게 모드. 이 모드는 파일을 여는 모드를 의미하는데, 파일 모드는 파일과 관련된 여러가지 선택사항을 결정하는 문자열이다. 그래서 모드는 파일의 유형이 텍스트 파일인지 아니면은 뭡니까? 이진 파일인지, 파일의 데이터를 쓸 것인지 아니면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을 것인지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파일 모드가 R이면 뭡니까? 리드의 줄임말, 읽기 작업을 위하여 파일을 여는 것이고, 만약 파일 모드가 W면 write, WRIT의 줄임말입니다. W이면 파일의 데이터를 쓰기 위하여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다음 표에서 모두에 해용되는 값을 정리하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PPT 자료로 와가지고 마지막에 설명 보니까 이 형식의 설명을 네임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파일을, 자, 네임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파일을 모두에 지정된 모드로 연다. 모두에 지정된 모드로 연다. 여기는 뭡니까? W, 라이트, 쓰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파일 포인트를 반환하라. 아무것도 없으면 뭐다? 널이 반환된다 그랬죠. 참고하세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파일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는 내용이냐? 교재 462페이지 맨 위쪽에 가게 되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맨 위쪽에 보면은 뭐라고? 자,
모드는 크게 뭡니까? 리드의 줄임말 더블 코테이션 마크의 R과 그 다음 라이트의 줄임말 W, 그 다음에 요거는 뭔데? 추가라는 뜻입니다. add. 그리고 설명을 보니까 R은 뭐다? 읽기 모드로 파일을 열 때, W는 뭐다? 쓰기 모드로 파일을 create, 생성할 때, 만약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다? 파일이 생성된다. 파일이 이미 존재하면 뭐다? 기존 내용이 지워진다. 즉 오버라이트, 덮어 써진다 이 말이죠. A는 뭡니까? 추가 모드로 파일을 열더라. 만약 똑같은 이름의 기존 파일이 있으면은 데이터가 뭐다? 파일이 끝에 추가되더라. 파일이 만약에 없으면 뭐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교재에 가보면은 그림 12.6입니다. 페이지 46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본적인 파일 모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첫 번째는 파일이 처음부터 읽는다. 그게 모드가 R이다. 두 번째는 파일이 처음부터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파일이 존재하면 기존의 내용이 지워진다. 왜? 새로운 내용이 덮어 써지니까. 그래서 W가 모드가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드 A는 뭔데? 파일이 끝에 쓴다. 즉 추가된다 이 말이죠. 근데 파일이 없으면 새롭게 만들어진다. 생성되더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파일 언더바 open.c의 소스 코드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놈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63페이지 쫓아가 보세요. 그 중간에 가게 되면은 요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중간에 가게 되면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중간에 보니까 파일 언더바 open.c 파일이 있죠. 이 소스 코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프로그램이 의미하는 거는 뭔데, 첫 번째 우리 여기에 교재로 말하면 뭡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뭡니까? 파일을 가리키는 포인트, 요거 FP 있죠, 그죠? 요걸 뭡니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실행 부분 있죠? 실행은 뭔데? FP. 그 다음에 equal 파일 오픈 갈로 안에 sample.txt.w 있죠, 그죠? 요거는 요 파일 오픈 함수를 호출해서 sample.txt 이름 있죠. 요 이름을 가지는 파일을 연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모드 있죠. 모드는 W로서 쓰기 모드다. 만약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다면 기존 내용이 지워지고 파일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지더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구행 내용이 있는데 if문 있죠. if하고 갈로 열고 if, fp하고 뭡니까? 이꼴을 갈로 닫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데? 자, 여기에 f 오픈 함수 있죠. 여기에서 반환되는 값은 반드시 뭐다? 널이 아닌지를 검사를 해야 된다. fp가 널이냐. 그리고 파일을 여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매우 흔하기 때문이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4행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뭔데? 파일 클로즈 갈로 열고 fp 갈로 닫고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있는 파일 오픈을 호출하였으면은 반드시 뭐다? 요 명령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파일 클로즈를 호출하여 파일을 닫아줘야 된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 페이지 46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거 가니까 뭡니까? 메뉴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중간 점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자, 슬라이드를 넘기니까 뭡니까? 중간 점검 문제라고 나오죠. 총 4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보니까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일은 1년에 연속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 우리 교재할 때 뭐라 그러세요? 연속된 바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파일에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무슨 파일? 순수한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파일을 우리는 텍스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텍스트 파일과 사람이 읽을 수는 없으나 컴퓨터는 읽을 수 있는 무슨 파일이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바이너리 파일, 즉 이진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진 파일 기억하세요.
3번 문제는 파일을 여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뭐냐? 연다, 읽어온다 이 말. 이거는 파일이니까 F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open, 오픈 명령,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즉 F, 파일 오픈문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밑에 나와 있네요, 여기 4번에. 자, 4번에 파일 오픈은 무엇을 가리키는 포인트를 반환한다 그런데 무엇을 가리킵니까? 요거는 뭡니까? 앞에서 강조했죠. 파일을 가리키는 포인트를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파일은 구조체에 해당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문자 단위 입출력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자 단위 입출력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464페이지 한번 보세요. 464페이지 가게 되면은 중간에 4번 텍스트 파일 읽고 쓰기 바로 밑에 보니까 한 글자씩 쓰기 있죠. 요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텍스트 파일에 한 글자씩 쓰는 함수는 F 뭡니까? 푸시이다. 이래 되겠습니다. F 푸시. 그럼 이 소스 코드에 나온 소스 코드에 어디 나오는데 현재 여기에는 F 푸시라고 이래 되어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위에 보니까 반복문 폼을 써가지고 초기 값을 C 꼬르는 A. 그죠? C는 변수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첫 번째는 초기식이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조건식이 되겠죠. C가 Z보다 작거나 같나, 이 말이죠. 그 다음 세미콜론 다음에 C 뿔뿔이 있죠. 뭐다? 하나 증가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러면서 뭐다? 알파벳 A부터 뭐다? Z까지 파일을 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C 변수를 뭡니까? 캐릭터, 문자형으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메뉴에 여기 보니까 FP 그러는 파일 오픈하고 alphabet.txt 파일을 뭐다? 열어가지고 쓰겠다면, 즉,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FP가 늘 이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출력문 F 프린트문 해가지고 std 에라 파일 alphabet.txt를 열 수 없습니다. 이래 돼가 있고, 자, 열 수 없을 경우에는 뭐다?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는데 exit 문에 뭡니까? 이를 반환해 준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문자 단위 입출력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는데 4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 한 글자씩 방금 설명한 거 있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한 글자씩 뭡니까? 문자 단위 입출력이라 그랬으니까, 자, 소스 코드를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요거는 페이지 465페이지 우리 교재 메뉴에 보면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한 글자씩 읽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이번에는 fgetC 함수를 사용하여서 앞에서 생성한 파일 alphabet.txt의 내용을 읽어서 화면에 표시해보자. 여기서 fgetC 갈로 열고 fp, 여기 fp에서 하나의 문자를 읽어서 반환한다. 즉 fp는 뭐다? 파일 포인트를 의미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fp는 뭐다? 파일 포인트를 의미하더라. 여기도 나와 있죠. fgetC 하고 fp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꼴 다음에 eof 있죠. 이건 end of 파일이라. 파일의 끝이 아니냐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푹 캐릭터 해가지고 뭡니까? 출력을 하죠. C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인데,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465페이지 그 중간에 보니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fgetC의 반환 값이 변수 C에 뭡니까? 저장이 되고, 여기에서 뭡니까? 자, 0에서 뭐다? end of 파일과 비교를 하라. 오른쪽 end of 파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fgetC는 지정된 파일로부터 단일 문자를 입력을 받는다. 입력을. 그리고 인수 fp 있죠? fp에. 요 놈은 뭡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파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파일 오픈을 이용하여 여기에 파일 오픈 문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여 파일을 열 때 반환되는 파일에 대한 포인트이다. 이게 뭡니까? fp다. 그리고 fgetC는 함수는 fp가 가리키는 파일에서 하나의 문자를 읽어서 아시겠습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 부분 읽어서 어떻게 한다? 인테자형으로 반환한다. 인테자형으로. 아시겠습니까? 인테자형으로 반환한다. 어디에? 여기 인테자 C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수 변수에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기억하고. 만약 오류가 발생하거나 파일이 끝에 도달하 있으면 뭡니까? end of 뭐다? 파일을 반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end of 파일을 반환한다. 이해가 되나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EOF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end of 파일이 줄임말이다. 즉 파일을 끝을 나타내는 특수 문자고, 이 EOF는 뭡니까? stdio.head 파일이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문자는 마이너스 1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파일의 끝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자는 0에서 255까지 총 256가지가 되겠죠. 그의 값을 사용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한 줄씩 읽고 쓰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줄씩 읽고 쓰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65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옵니다. 뭐라고? 텍스트 파일에서 한 줄씩 읽고 쓰려면은 함수 명령이 뭡니까? 아까도 쌍명을 이룬다 그랬죠. fgetS와 파일 getS, 그 다음에 파일 putS 명령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먼저 fputS fp 있죠. 자, 이거는 뭔데요? 응? 자, fput s, fp 있습니다. 즉, 요 s는 스트링의 줄임말, 문자열 s를 어디에? fp에 쓴 다음에, s를 fp에 쓴 다음에, 여기 fp는 파일 포인트를 의미하더라. 그 다음에 fget 있죠? s, 갈로 안에 fp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앞에 문자열이 없죠? 즉 fp에서 한 줄을 읽어와서 반환한다. 여기에서 여기 fp는 결국은 파일 포인트에 해당되더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예제 소스 코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466페이지로 잠시 넘어갑니다. 그 가니까 뭡니까? 메뉴에 소스 코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중간에 보니까 뭡니까? C 언어는 파일에 쓰고 읽을 수 있다. 그 다음 C 언어의 fgets 명령과 fput 명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재 보게 되니까 gets 명령 있죠. get는 사용자로부터 뭡니까? get는 우리의 소스 코드 보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괄호 안에 스트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사용자로부터 한 줄을 받는다. 요래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자, 요 get는 사용자로부터 한 줄을 받아들이는 함수고,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fput를 이용하여 파일에 한 줄로 기록한다. 그럼 fput는 어딘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한 줄로 기록을 한다. 즉 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행이 끝나면은 하드디스크에 다음 같은 파일이 생성되더라. 어떤 파일에? 우리 교재 466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C 언어는 파일에 쓰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언어의 fgets와 fpu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런 출력 텍스트 화면에 나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방금 교수님이 설명한 실행 결과 텍스트 화면을 그대로 여기 넣어 놨습니다. 자, 요런 결과물이 나온다 하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교재 페이지 466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만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랩 문제로서 텍스트 파일 복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뭡니까?
예? 컴파일에서 출력된 텍스트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본 파일 이름은 뭐다? alphabet.txt이고 복사 파일 이름은 뭐다? alphabet1.txt. 그 다음에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67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텍스트 파일 복사하기 그래가 문자일 입출력 함수를 이용하여 텍스트 파일을 복사해보자. 원본 파일과 복사 파일의 이름을 입력받은 후에 원본 파일에서 한 문자씩 읽어서 문자형 변수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문자는 다시 복사 파일로 출력된다. 복사할 때는 fgetC 명령과 fputC 명령을 사용하더라. 그리고 원본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연다. 반환값이 느리면 열기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이므로 에러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고 exit 함수를 호출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텍스트 파일 복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방금 교수님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파일 구조체를 써가지고 아스테리스크 fp1, 그 다음 아스테리스크 fp2, 그 다음 캐릭터 뭐다 형을 선언을 해가 파일 1은 100개, 파일 2는 100개, 또 버퍼도 뭡니까? 100개 배열로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 F 문의어 해가지고 원본 파일 이름을 출력하라는 거고, 스캔 F 해가지고 뭡니까? 파일 1에 대한 뭡니까? 예? 내용을 뭡니까? 입력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프린트 F 문의어가 복사 파일 이름을 출력을 하고, 그것도 스캔 F를 통해서 받아들이겠다. 그 다음 첫 번째 파일을 읽기 모드를 연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읽기 모드로 연다는 게 요 R이죠. R. 첫 번째 파일은 파일 1이고, 그러니까 이걸 연다. 예? 파일 오픈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프린트 F 문의어 해가지고 std 에러 있죠. 원본 파일 %s를 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요게 파일명이 여기에 대비될 거다. 그리고 반환값은 뭐다? 엑스트 그래가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페이지 468페이지 맨 위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응? 맨 위에 보면은 468페이지 잠시 넘어가 보세요. 파일 이름이 뭐다? fcopy1.c라고 되어 있죠. 이 파일의 소스 코드에 해당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방금 설명한 그 파일 있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fcopy1.c 파일이죠. 이 내용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교재로 보면은 그 소스 코드 21행부터 어디까지? 36행. 자, 이 부분이 26행. 맨 끝에 있게 뭡니까? 36행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파일을 쓰기 모드를 열어라. 자, 파일 오픈 여는데 두 번째 파일은 뭐다? W. 이게 라이트의 줄임말 쓰기 모드를 열어라. 이해됐습니까? 근데 열었는데 그게 넓까 같나? 같으면 뭡니까? 이꼴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으면 뭐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나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파일 프린트 F 문서가 stderr 복사 파일 %s를 열 수 없습니다. 뭐 파일 2를 그 다음 exit 해가지고 1의 값을 반환하고 빠져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 C 변수는 뭡니까? 인테저형으로 선언했어요. 그래서 fp1에서 한 글자씩 읽어서 f2로 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C에는 뭡니까? fgetC, fp1, 그 다음 end of 파일. 자, 파일이 끝이냐 아니냐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합니다. fput C와 뭐다? fp2다. 요걸 여기에 뭡니까? 기록을 하겠다. 그 다음 이제 순서대로 파일을 닫아줘야 되겠죠. 파일 클로즈 거래가 fp1, 그 다음 파일 클로즈 거래가 fp2, 그 다음 리턴 제로로 뭡니까? 돌아간다 이 말. 자, 요렇게 소스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뭐다? 형식화된 출력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469페이지 가보세요. 469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은 형식화된 입출력 거래가 5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파일에 문자나 문자열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앞에 fputC 명령이나 fputS를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정수나 실수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가? 정수나 실수는 뭡니까? 화면의 문자열로 변환되어서 출력되는 것처럼 파일에서도 정수나 실수를 문자열로 바꾸어서 저장하는 것이 보통이더라. 즉 정수 10은 뭐다? 파일에도 문자열 1세로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읽을 때는 반대 상황이 된다. 즉 파일에 저장된 문자열 10을 뭐다? 정수 10으로 변환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입출력을 형식화된 입출력이라고 하고, 형식화된 입출력은 프로그래머가 특정 형식을 지정하고 이 형식으로 파일에 입출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형식화된 입출력은 뭡니까? 파일 프린트 F문, 이 함수와 파일 스캔 F문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현재 이 그림에도 나와 있죠. 형식화된 입출력에 보니까 자 스캔 F 명령을 써서 자 입력을 하게 되고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화면에 출력하게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뭡니까? 파일 스캔 F고 요거는 파일 프린트 문이다. 요거에 의해서 뭡니까? 여기 파일 단위로 기록된다 이 말이죠.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69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면은 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에 있는 요 부분은 보니까 신텍스 12.3, 구문 12.3이라고 되어 있고 형식화된 입출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식이 보니까 전부 뭡니까? 인테저 0을 선언했죠. 이걸 F 프린트 F문이고 F 스캔 F 다음에 그 다음 파일 아스테리스크 FP, 그 다음 파일 아스테리스크 FP, 그 다음 컨스트 캐릭터 아스테리스크 포맷, 이거는 컨스트 캐릭터하고 아스테리스크 포맷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형식에 그대로 적용했는 예제가 바로 요거다. F 프린트 F문은 뭐다? FP가 오고 파일 포인트 그 다음에 %D %D. 자 여기 대입되는 값은 뭡니까? I 변수와 J 변수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형식화된 출력은 방금 요 명령을 봤듯이 뭘? 파일 프린트 F문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파일 프린트 F문은 뭐다? 프린트 F와 사용법은 거의 같지만 단지 출력 대상이 뭐한다? 화면이 아니고 뭡니까? 파일이다. 파일. 그리고 앞에 붙던 F는 뭐다? 파일을 나타내더라. 요 부분이. 그 다음에 파일 스캔 F도 마찬가지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이것도 또 에러가 났네요. 예제인데 예제라고 되어 있네. 여러분 수정하세요. 예제라고. 자, 요 소스 코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느냐? 470페이지 한가 보세요. 470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예제 샵 1이 등장합니다. 그거 보니까 어떤 상점의 매출을 파일에 기록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sales.txt라는 파일을 추가 모드 A로 열고 여기에 매출을 추가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스 코드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sales.txt A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sales.txt라는 파일을 뭡니까? 추가 모드 요 A 있죠. A로 뭡니까? 파일 오픈하니까 열고 여기에 뭐다? 매출을 추가한다. 그 매출이 뭔데? 파일 프린트 F문에 보니까 FP하고 2017.3.1 매출 콜론 %D 그 다음에 슬래시 N하고 컴마 1, 10, 100, 1000, 만, 10만 20만이 들어가 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파일을 닫아야 되니까 파일 클로즈 FP 리턴 제로 이렇게 나와 있고 아래쪽에 컴파일대가 출력된 텍스트 화면 보니까 방금 여기서 기록된 내용 2017.3.1 매출 콜론하고 거기에 뭡니까? 대입된 게 뭡니까? 20만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램 문제로서 뭡니까? 성적을 파일에 기록하기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71페이지 메뉴에 가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뭐랬고 자 PPT 자료에도 나오지만 사용자가 입력하는 학생들이 뭡니까? 성적을 형식화된 입출력을 사용해서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 성적을
사용자로부터 받아서 뭡니까? 다음과 같이 파일 뭐다 프린트 F문을 이용하여 파일에 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현재 출력하면은 텍스트 화면 보니까 학번은 뭐다? 1번, 이름은 김이고 성적은 20.0이다.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를 계속 하려면은 yes, no 중에 뭡니까? yes를 눌러라. 두 번째는 학번 2번이고 이름은 박이고 성적은 30.0이고 데이터 추가를 계속 하려면 뭡니까? yes, no 중에 y를 눌러라. 세 번째는 학번이 3번에 해당되고 이름은 민이다. 성적은 40.0. 되게 공부 열심히 했네요. 그죠? 데이터 추가를 계속 하려면은 뭡니까? 예? yes, no. 즉 n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나 눌러야 되겠죠. 여기 해가지고 추가하려면은 yes 하든지 no 하라 그러는데 n을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소스 코드가 하나 등장하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요. 이거는 472페이지 쫓아가 보세요. 우리 교재 쫓아가니까 메뉴에 솔루션 문제 그래가지고 성적을 파일에 기록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파일 구조체를 선언을 하고 인테저형으로 넘버, 이 넘버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말하면 뭡니까? 한 학생의 뭡니까? 학번이 되겠고 캐릭터형 요건 네임 30 뭡니까? 이런 인테저 스코어 있죠. 이거는 학점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캐릭터 ch 변수를 선언해 놨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적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연다. 성적 파일이 뭔데? 예? squads.tat 이거다. 그 다음 쓰기 모드는 뭘 보고 하는데? 여기 W를 보고 한다. 그럼 연다라는 말은 뭡니까? 파일 오픈 명령이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입시켜 준다. 그래서 대입시킨 이거를 뭡니까? 널인지 아닌지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성적 파일, 예? squads.tat를 열 수 없습니다. 이래 놓고 exit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거는 방금 전에 얘기한 페이지 472페이지 소스 코드 중에 메뉴에 여기 18행부터 마지막 요거 있죠. 요거 우측갈로 요게 35행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다. 그래서 출력은 뭡니까? 프린트 F 문서가 학번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 학번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넘버 함수를 썼네요. 그 다음 프린트 F문의 이름을 또 입력을 받고 그 다음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성적 스캔 F에가 성적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프린트 F문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그 학생의 학번과 그 학생의 이름과 그 학생의 학점이 각각 대입이 되고 자 파일에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 F문은 뭐다? 데이터 추가를 계속 하겠나? 묻죠? 하고 싶으면 yes, 안 하고 싶으면 n 누르면 되겠고 그 다음 ch라는 변수에는 get 뭡니까? che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echo를 하면서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끝에 와서 뭡니까? 파일을 닫아야 되겠죠. 파일 클로즈 fp라고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나옵니다. 이 중간 점검 문제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로 돌아가느냐? 470페이지로 잠시 돌아가 보세요. 그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4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는 보니까 fget이라고 되어 있죠. 파일 get인데 이거의 반환형은 무슨 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int, 인테저형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제는 파일에서 하나의 라인 줄을 읽어서 반환하는 함수는 뭐냐 이렇게 씁니다. 하나의 라인은 뭡니까? f하고 get입니다. get, get s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텍스트 파일에서 실수나 정수를 문자열로 변경하여 저장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냐? 문자열로 변경할 때 이게 뭡니까? 파일 줄임말 F죠. 그 다음에 프린터 print F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파일 프린트 F문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텍스트 파일에서 실수나 정수를 읽는 함수는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읽으니까 뭡니까?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의 줄임말 F 쓰고 scan scan F입니까? F입니다. scan F문을 쓴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진 파일 쓰기와 읽기라고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은 우리 교재 페이지 어디에 473페이지 쫓아가 보세요. 473페이지 쫓아가니까 맨 위에 6번에 뭐가 나온다? 이진 파일이 나온다. 그거 보니 교재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 자료 PPT 자료에도 여기 보면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보가 문자열로 변환되어서 파일에 기록되었다. 즉 정수값도 F프린트 F문을 통하여 문자열로 변환된 후에 파일에 쓰였다. 즉 1, 2, 3, 4, 5, 6과 같은 정수값을 화면에 출력하려면은 6개 문자 있죠. 싱글 코테이션 마크로 표현합니다. 1, 2, 3, 4, 5, 6으로 변환하여 출력을 했다. 그래서 이 변화는 F프린트 F 함수가 담당하고, 마찬가지로 뭐다? 파일에서 숫자를 읽을 때에도 파일의 문자를 읽어서 F스캔F가 숫자로 뭐다? 변환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텍스트 파일은 뭐다? 모든 데이터가 ASCII 코드로 변환되어 저장되고, 이진 파일은 뭡니까?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 그대로 저장한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가니까 47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12.7이 있죠. 그거 보니까 정수 1, 2, 3, 4, 5, 6을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는 경우와 뭐다? 이진 파일에 저장하는 경우를 비교해 놨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는 건 뭡니까? 이 정수 1, 2, 3, 4, 5, 6이 들어왔다면은 순수한 문자로 구성되어야 되니까 싱글 코테이션 마크로 처리해줘가 1, 2, 3, 4, 5, 6 이렇게 표기한대요. 근데 이진 파일은 뭡니까? 소스값 그대로 0는 000, 1은 001, 그 다음에 111, 0010, 그 다음에 01, 00000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렇게 완전히 구분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디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이진 파일에 생성하면서 도표로 뭐다? 파일 모드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474페이지 맨 위로 쫓아가 보세요. 474페이지 맨 위에.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진 파일 사용하기. 이 사용하기는 다른 말로 생성하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진 파일을 생성하려면은 파일 오픈문에서 파일 모드에 바이너리 줄임말 B를 붙이면 된다. 즉 읽기 전용으로 파일을 열려면은 파일 모드로 뭡니까? RB를 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쓰기 전용으로 파일을 열려면은 파일 모드로 뭡니까? RB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읽기 전용과 쓰기 전용 형식이 474페이지 메뉴 보면 나와 있죠. 파일 아스테리스크 fp1 그 다음에 fp2 있고 이꼴 파일 오픈 첫 번째 줄은 괄호 안에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binary.bin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파일 이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입력 모드는 뭡니까? RB라고 되겠습니다. 즉 읽기 전용이다. 요 R이 read only. 그 다음 두 번째는 뭔데? WB를 썼어요. 요거는 쓰기 전용으로 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또 중간에 보니까 이진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려면 뭡니까? 파일 리드와 파일 라이트문을 쓴다. 라이트문 요거 스펠링 잘 구분해야 돼요. WRIT라고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방금 설명한 대로 파일 모드는 RB 같은 경우는 R이 리드니까 일런 모드다. B는 바이너니까 이진 파일 모드고, 요거는 읽기 모드와 이진 파일 모드. 그 다음 WB는 뭡니까? 라이트니까 쓰기 모드고, 역시 B니까 바이너리 이진 파일이죠. 그 다음 AB에 요 A는 아까 앞에서도 나왔듯이 추가 모드다. add. 그 다음 B는 뭐다? 바이너리니까 이진 파일 모드라고 알 수가 있다면 참고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75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에 보니까 binary 2.c 파일이 있죠.
이 C 파일이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앞에서 기록하였던 binary.bin 파일은 텍스트 에디터로, 즉 편집기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없다. 이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파일 abstract fp하고 널이냐 묻고, 또 파일을 여는데 무슨 파일을 binary.txt 파일을 뭐다? RB로 열겠다. 즉 읽기 모드와 이진 파일 모드로 열겠다. 그 다음 if 문에서 fp가 널이냐 묻죠? 그 결과에 따라 프린트 f문 첫 번째 이진 파일 열기에 실패했다. 두 번째 else 이게 아니라면은 다음에 프린트 f는 뭐다? 이진 파일 열기에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파일 포인터가 뭐냐? 널이 아니냐 묻죠. 그리고 뭐다? 파일을 이제 닫아준다. 자, 요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이어서 어디로 간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이진 파일 쓰기가 나옵니다. 이거 방금 교재 페이지 474페이지 있죠, 그죠? 478페이지, 74페이지 있죠. 그거 보면은, 자, 중간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진 파일 쓰기에. 쓸 때는 어떻게? 자, 파일 리드가 있고 파일 라이트가 있죠. 쓰기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엠퍼사드 버퍼라고 되겠는데 요거는 데이터 주소를 의미하고, 사이즈는 뭐다? 데이터 한 개의 크기, 단위는 바이트를 쓴다. 그 다음 카운트는 뭐다? 데이터의 개수. 그 다음 FP는 뭐다? 파일 포인트의 줄임말이다. 자, 요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자, 파일 리드 문이나 파일 라이트 문의 차이점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이진 파일 쓰기 그러면서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옵니다. 요거는 475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소스 코드 바이너리 1.c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배열에 저장된 정수값들을 이진 파일 binary.bin에 저장해보자. 그리고 이진 파일은 특히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기록할 때 편리하다.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이 나오고 다시 우리 뭐로 돌아오는데, 뭐로 돌아와야 되겠어요? 응? 소스 코드로 돌아와서 먼저 보니까 인테자 배열 함수 선쪽 버퍼에다가, 자, 구성 요소는 10, 20, 30, 40, 50을 줬다. 그 다음 파일 뭡니까? abstract fp라고 되어 있죠. 널을 대입하라 그러죠. 그 다음 사이즈 언더바 t i, 그 다음 사이즈 카운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fp는 파일을 연대 어떻게? 이진 파일 binary.bin 파일을 뭐다? wb로 열어라 이 말이죠. 쓰기 하라 이 말이죠. wb는 방금 전에 앞에서 뭐다? 쓰기 모드와 이진 파일 모드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 비교를 합니다. fp가 널이냐 이러죠. 그 다음에 파일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std 에러 바이너리 txt 파일을 열 수 없다. 그 다음에 exit가 1로 반환값을 받고, 사이즈 계산은 버퍼에 있는 임의의 배열 값에 사이즈 오버를 써서 계산한다. 카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 오버 버퍼 값 나누기 뭡니까? 사이즈 오버 버퍼 값 제로.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 i 고로는 뭐다? 파일 라이트 그래가 엠버사드 버퍼와 사이즈와 카인트와 fp를 뭐다? 네? i 변수에다 이제 그 뭡니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리턴 값 제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니까, 예? 자, 사이즈. 요 필드 항목에 대한 사이즈 구하는 거고, 그럼 이 전체는 뭡니까? 카운트를, 개수를 헤아리고, 자, 요 하나를 버퍼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또 소스 코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75페이지 가게 되면은 이진 파일 뭡니까? 쓰기도 있지만은 뭐다? 읽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진 파일 뭡니까? 읽기라고 되어 있죠. 그거 보니까 뭐다? 앞에서 기록하였던 binary.bin 파일은 텍스트 에디터로 읽을 수가 없고, 이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define 함수를 써가지고 사이즈 1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기호상수다. 그 다음 인테저 버퍼 사이즈 기호상수 갖고 오겠죠. 여기는 10이 들어가겠죠. 그죠? 파일 아스테리스크 fp이고 널이냐 묻고 인테저 i 변수 선언하고 fp. 자, 파일을 하나 읽어오는데 오픈하는데 binary.bin 파일이다. 읽을 때 뭐다? rb로 즉 읽기 모드와 뭡니까? 이진 파일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파일 프린트 문에 해가지고 뭡니까? 자, std err 컴만 뭐다? binary.bin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겠죠. 이게 만족하면 리턴 반환값은 1이다. 그 다음에 fread가 나오죠. 버퍼와 사이즈 인테저 사이즈 컴마 fp 알겠습니까? 그래놓고 i는 뭡니까? 초기값이 0고 조건식에 보니까 i는 사이즈보다 적나했으니까 여기 사이즈는 10의 값을 이대로 갖고 오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i를 하나 증감시켜라. 그리고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뭡니까? 버퍼 i 번째 있는 걸 대입을 해가지고 화면에 출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을 이제 닫아줘라 이 말. 그리고 아래쪽에는 뭡니까?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가지고 컴파일에서 나타낸 출력 텍스트 화면이 되겠죠. 10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예? 전부 10씩 증가했죠. 자, 이렇게 출력이 됐고 계속 하려면 아무키나 두들겨라 눌러라 이래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램 문제로 이미지 파일 읽어서 뭐다? 표시하기. 그리고 출력 화면에 보면은 계속 하려면 아무키나 누르라 그러고 여기에 멋있는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분이 이름이 아까 저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레나라 그랬습니다. 레나.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주인공 이름이 레나입니다. 레나.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477페이지 가보세요. 477페이지 가게 되니까 저 위에 바로 밑에 나오죠. 그죠? 여기 해당된다. 그래서 교재 그 메뉴에 보니까 이미지 파일 읽어서 표시하기 477페이지입니다. 메뉴에 램 문제. 이진 파일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이미지 파일이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 안에는 이미지 픽셀 값들이 이진 값으로 저장된다. 픽셀은 우리말로 화소라 그러죠. 그죠? 많은 이미지 파일은 앞에 헤더가 있어서 헤더를 해석해야만이 이미지 픽셀 값들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었다. 다행하게도 RAW의 파일 형식, 즉 확장자를 가지는 이미지 형태가 없고, 이 RAW 파일 형식은 이미지 헤더가 없고 바로 픽셀 값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쉽게 읽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레나 갈로 열고 256 곱하기 256 갈로 닫고 점 RAW 아스테리스크 뭡니까? 더블 코테이션 맞고. 그리고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레나.row 파일을 출판사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이미지 파일 그래가지고 브라이트 밝기를 나타내는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갈로 안에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안에 갈로 안에 뭡니까? 전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85, 83 이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477페이지 교재 아래쪽 우측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이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 각 직사각형 요 안에 이미 픽셀 값이 66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노? 물으면은 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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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뭐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뭡니까? 픽셀을 화면에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 형식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set 픽셀 카라고 HDC, XY 좌표값, 그 다음에 RGB 있죠. 레드, 빨강, 그린, 녹색, 블루, 파랑이다. 모니터 화면이 보통 RGB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밑에 여기 보면 색상 팔레트가 있죠. 그죠? 자, 요 내용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교재 돌아와서 맨 아래쪽에 477페이지 검정색과 흰색과 회색만 있는 이미지만을 생각하자. 이미지는 뭐다? 많은 점을 뒀다. 픽셀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자, 점들로 되어 있고 이들 점의 밝기는 파일 안에 오른쪽과 같이 8비트로 저장되어 있다. 그 그림이 앞에서 봤고요. 현재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픽셀 값을 화면에 그릴 때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한다. 그게 뭡니까? set 픽셀, 지금 이 슬라이드 나와 있는 저거죠. 그 다음 HDC하고 X, Y, 그 다음에 RGB 이렇게 선언을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그림을 멋있게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요 직사각형 하나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하는데 화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픽셀 화소라는 것은 칼라 점을 의미하는 거고, 흑백점 같으면은 뭐다? 이걸 뭡니까? 픽셀이란 그러죠. dot라고 합니다. DOT. 참고하세요.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소스 코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교재 478페이지 가보세요. 478페이지 가게 되면은 메뉴에 솔루션 문제로서 이미지 파일 읽어서 표시하기라고 나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것도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행부터 뭐다? 16행까지. 16행이 내용, 15행 내용이 뭡니까? F 클로즈라고 되겠죠. 그죠? F 클로즈, FP, 세미콜론 있죠.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파일을 오픈하는데 뭡니까? 어디에? D 드라이브에 루트 아래에 있는 레나.row 파일을, 자, 일런 모드는 뭐다? 이진 뭐다? 모드로 읽어 들으라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비교하고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레나.raw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되는 값은 엑스트하고 1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캐릭터형으로 이미지 256. 그 다음 파일 리드 해가지고 이미지, 1, 뭐다? 256 곱하기 256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FP. 그리고 파일을 닫아주더라. 참고하세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앞에 거 이어집니다. 요 인테자, 변수 RC 있는 요 행은 뭡니까? 우리 교재로 말하면은 몇 행에 해당되는데요. 17행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포문 반복문에 해가지고 R의 초기값은 0 줬고, R은 뭐다? 256보다 적나?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초기식이라 했고, 이거는 조건식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증감치로서 R을 하나 증가시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RGB가 나오죠. 레드, 그린, 블루. 이건 전부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다. 그러면 이미지에 뭡니까? R과 C 부분에 뭡니까? 픽셀 값을 불러와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하겠죠. 이것도 여기에, 이것도 여기에. 그 다음 셋 픽셀 그래가지고 읽어왔던 걸 RGB 값을 그대로 뭐다? 예? 나타내고 여기 와서 리턴 제로 그래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미 접근이 나와요. 이건 우리 교재 479페이지 메뉴에 가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그 가보니까 7번에 보니까 이미 접근이 있고, 이미 접근도 구체적으로 순차 접근과 이미 접근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파일 입출력 방법은 모두 데이터를 파일에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거나 기록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시퀀셜 액세스 그래가 순차 접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하나 받아 적어놔요. 이걸 다른 말로 SD 뭡니까? S 뭡니까? SASD 방식으로 그래요. 자, 이러한 방법은 한번 읽은 데이터를 다시 읽으려면은 현재 파일을 닫고 파일을 다시 열어야 한다. 또한 앞부분을 읽지 않고 중간이나 마지막으로 건너뛸 수도 없다. 왜? 순차적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된다는 것은 읽거나 기록하는 걸 말하겠죠. 또 다른 파일 입출력 방법으로는 임의의 접근, 이걸 랜덤 액세스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DASD라고 그래요. 여기 D는 다이렉트라. 알겠습니까? S는 뭡니까? 시퀀셜 이 말이겠죠. 자, 다시 교재로 들어와 가지고 임의 접근 방법이 있다. 임의 접근 방법은 파일의 어느 위치에서든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 자료에도 보니까 임의 접근 그래 가지고
그림 두 개를 비교해 놨어요. 순차 접근 파일은 뭡니까? 하살 보니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찾아가죠. 근데 임의 접근 파일은 뭡니까? 여기서 임의 명령대를 내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공간으로, 자, 메모리 공간으로 바로 간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 그림 그 페이지 479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그림 12.8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순차 접근 파일과 뭐다? 임의 접근 파일이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화해서 구분하게끔 나타내주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니까, 자, 파일 포인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479페이지 있죠? 479페이지. 그거 보니까 중간 부분입니다. 즉, 임의 접근의 원리 부분에 해당된다. 이게. 그래서 교재 보니까 모든 파일에는 파일 포인트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 그림 보면 파일 포인트는 뭐 여기에 지금 놓여있기 때문이죠. 파일 포인트는 64비트의 값으로 읽기와 쓰기 동작이 현재 어떤 위치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새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파일 포인트는 값이 0이고 이것은 파일의 시작 부분을 가리킨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200은 뭡니까? 시작해가 벌써 이만큼 흘러왔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파일의 경우 추가 모드에서 열렸을 경우에는 파일이 끝이 되고 다른 모드인 경우에는 뭡니까? 파일의 시작 부분을 가리키더라. 그래서 그때 보니까 파일이 종료되는 것 끝은 뭡니까? EOF. 자, 특수 명령을 쓰죠. 그리고 교재 보니까 파일에서 읽거나 쓰기가 수행되면 파일 포인트가 갱신된다. 예를 들어 읽기 모드로 파일을 열고 100바이트를 읽었다면 파일 포인트 값이 100이 되고 다음에 다시 200바이트를 읽었다면 파일 포인트는 앞에 100하고 200 더하니까 30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면 그 함수의 내부에서 파일 포인트 값이 변경이 되고 사실 프로그램은 뭐다? 파일 포인트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보통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읽게 되면은 파일 포인트는 뭐다? 파일의 시작 위치에서 순차적으로 뭐한다? 증가. 이해되겠습니까?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파일의 끝으로 이동하더라. 그러나 만약 파일의 데이터를 전체를 다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골라서 읽고 싶을 경우에는 파일 포인트를 이동시켜서 이미 파일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다른 말로 영문으로 랜덤이라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다이렉트라 그래요. 직접. 자, 임의라는 말은 임의의 위치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파일의 시작 부분으로부터 1000바이트 위치에서 읽었다가 다시 시작 위치로 500바이트 떨어진 위치에서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데이터를 임의의 위치에서 읽는 기능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때는 위치 표시자를 조작하여야만이 파일을 원하는 임의 위치에서 읽을 수 있다. 위치 표시자를 조작하는 함수는 fseek 함수다. 그래서 현재 위치 표시자는 뭡니까? ftel 갈로 열고 fp 갈로 닫고를 호출하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슬라이드로 파일 포인트는 몇 비트? 64비트의 값으로 읽기와 쓰기 동작이 현재 어떤 위치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낸다. 자, 그걸 이제 그림을 참조하면 되겠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파일 포인트에 쓰이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파일 포인트에 쓰이는 함수. 이건 우리 교재 페이지 480페이지죠. 480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신텍스 있죠. 12.4 변수 선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fseek 함수를 이용하면 위치 표시자를 보다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고 fseek 함수는 위치 표시자의 값을 원하는 값으로 설정해 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현재 여기 보니까 구문 형식이 나와 있는데 변수 선언에 자, 인테저형 선언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fseek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 보니까 fp는 파일에 대한 포인트다. 뭐가? fp에다가 아스테리스크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롱형이므로
정수 상수를 인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0L과 같이 대문자 L을 붙이는 것이 좋다. 오프셋이 양수이면 앞으로 가고 음수이면 뭐다? 뒤로 간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은 이치 표시자를 이동시키는 기준 이치를 나타낸다. 여기서 오리진에는 다음과 같은 값 중에서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상수값이 자 seek underbar set이고 이거는 CUR 요거는 END가 있죠. 그죠? 자 여기에 set은 뭡니까? 초기값 초보의 가장 기초의 이런 의미 있다 보니까 값은 제로가 할당되고 파일의 시작을 알려주는 함수 명령입니다. 그 다음 CUR 있죠. 이건 RRENT current 현재란 뜻이에요. 값은 1을 줬는데 현재 이 이치를 지정한다. 그 다음 END 있죠. END는 자 값이 뭡니까? 2가 주어져가 있고 파일이 끝을 알릴 때 사용하더라.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예제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요. 페이지 481페이지 맨 윗부분 한번 보세요. 481페이지 맨 윗부분에 그거 가니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니까 파일에 처음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여기서 파일이 처음이라는 것은 seek-underbar set 세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이 끝으로 이동한다. 요거는 END에 의해서. 그 다음 파일이 처음에서 100바이트를 이동한다. 예? 처음에 seek-underbar set 여기에서 뭡니까? 100을 줬죠. 일로 이동한다. 그 다음 요 부분은 현재 curr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위치에서 50바이트 있죠. 이동하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END 있습니다. 엔더. 요거는 파일의 끝을 의미합니다. 즉 파일의 끝에서 20바이트 앞으로 이동하라. 앞으로 이동할 때는 뭡니까? 마이너스가 부여됩니다. 요것도 참고로 기억하세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예제 샵 1이 나와요. 이 예제 샵 1은 우리 교재 페이지 48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가면은 나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니까 파일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fseek1 즉 fseek1.c 파일의 소스 코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요거 소스 코드도 1행부터 어디까지 저 밑에 리턴 제로까지 나와 있으니까 다 기록을 해 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슬라이드 화면 보면 fseek를 이용하여 파일 크기를 알아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크기는 뭡니까? 0536이라고 이래 되가 있죠. 바이트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거 예제 샵 1 뭡니까? 소스 코드가 그대로 나와 있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랭스는 뭐 길이를 의미하는데 롱형을 썼다. 그 다음 아스테릭 포인트에다가 파일을 오픈하는데 어디에 D 드라이브에 있는 rena.row를 읽을 때 열 때 뭡니까? RB가 들어갔죠. 입력 모드인데 R은 뭡니까? 응? R은 뭡니까? 뭘 읽어온다는 의미죠. B는 바이너리 타임. 그 다음 프린트 F 문해가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fseek 그러가 fb 0, seek underbar end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tail에 해가지고 랭스에 대입이 되고 프린트 F 문에서 이렇게 길이가 출력되고 그 다음 파일을 종료해야 되니까 파일 클로즈라는 명령이 부과되어야 되더라. 자, 요렇게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면은 예제 샵 2가 나와요. 이건 우리 교재 482페이지 맨 아래쪽에 출력 테스트 화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8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니까 자, 그 예제 샵 2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텍스트 파일의 중간 부분을 변경해 보자. fseek 함수를 이용하여 파일의 처음부터 11바이트 뭡니까? 떨어진 이치로 가서 문자열 F를 저장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일을 뭡니까? 파일을 처음부터 11바이트 떨어진 이치로 가서 문자열 F를 저장한다 그랬죠. 그럼 이 내용은 어디 있는데요? 자, 요거부터 텍스트 파일의 중간 부분을 변경해 보자. 그러니까 변경의 결과가 this is F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사과다 이렇게. 그 다음 넘어가니까 예제 샵 2가 있죠.
이게 방금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소스 코드 내용이 되겠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데요? 응?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이 말이죠. 이거는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82페이지 가게 되면은 맨 윗부분에 소스 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제샵 2라고. 자, 여기에 해당된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제 교재에도 보다시피 테스트 파일의 중간 부분을 변경해보자. 그리고 fseek 명령을 이용한 다음에 fseek 명령. 그게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명령이. 그래서 seek underbar c에서 뭡니까? 예? 파일 처음부터, 이런 뜻이죠. 처음부터 뭡니까? 요 11 있죠? 11바이트. 떨어진 이치로 가서 문자열 뭡니까? F 요걸 출력하라. 이렇게, 자, F를 저장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 data.txt 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이 뭐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요 내용이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이번에는 뭐 해야 된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82페이지로 돌아와 보세요. 그거 가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4문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파일이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거나 쓰는 방법을 뭐라 그러노? 순차 접근이랍니다. 순차 접근. 두 번째는 파일이 어느 위치에서나 읽고 쓰기가 가능한 방법을 뭐다? 임의 접근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직접 접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3번에 파일에서 읽거나 쓰기가 수행되면은 파일의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뭐다? 파일 위치 표시자가 갱신되고, 4번에 4번 보니까 파일의 위치 표시자를 알아내는 함수가 뭐냐? 이게 파일 텔의 줄임말입니다. ftel 명령을 써요. 참고하시고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마지막 QA가 나와 있는데 요거 잠시 접어주고 우리 교재 페이지 483페이지 맨 위에 연습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니까 1번에 다음 중 표준 파일 스트림이 아닌 거 그렇습니다. 1번 stdin, 2번 out, 3번 err 맞죠? 4번이 아닙니다. 4번에 뭐 con 한 건 없었어요. 그 다음 2번에 돌아와서 파일의 시작 부분으로 파일 위치 표시자를 이동시키는 문장은 뭐냐? 요거는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3번에 기존의 이전 파일을 새로운 데이터로 업데이트로 하고자 한다. 파일 오픈 시에 필요한 파일 모드가 뭐냐? 이때는 WP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4번에 다음 중에서 이전 파일에서 올바르게 읽은 문장을 모두 선택하시고 그러세요. 요거는 1번 있죠. 파일 리드문 fp buffer, 100,1 요겁니다. 그 다음 5번에 다음 코드에서 파일 오픈 함수에서 rb가 의미하는 건 뭐냐? 여기 r은 읽는다면 읽기 모드고 b는 뭐다? 이전 파일이 되겠죠.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연습 문제는 자, 여기까지 풀고, 자, 사실상 이제 오늘 강의는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이 강의를 찍은 시간이 3시 3분이 됩니다. 3시 3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밖에는 비가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초가 지붕에 자라가지고 천만 밑에 떨어지는 그 빗소리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교수님은 잠 안 자고 어딘가에 훌쩍 떠나서 뭐 여러 가지 볼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커피도 한잔하며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옵니다. 그러면서 음악도 듣고요. 자, 시골 촌놈이다 보니까 그런 취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처음에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행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 있죠. 그거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잘 기억하고 있다가
기말고사는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뭡니까? 네? 3시 50분까지입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준비 자료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장시간 여러분들 강의 청취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1학기 시험 1도, 즉 기말고사도 정기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중간고사 그 대체 리포트 미리 나갔죠. 그 리포트 및 기말고사 준비를 차분하게 여러분들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